도로교통사고 검정사 2차 기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20년도 5번 문제 풀이입니다. 25점짜리 문제죠. 개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후 노면에 전도된 상태로요. 8m 미끄러진 후 정지했습니다. 전도된 상태로요. 미끄러지는 오토바이의 견인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사고 현장에서 그림과 같이 매달림 저울, 장력 저울로 오토바이를 잡아당기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6.7도로 잡아당겼네요.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은 평면이고요. 견인줄은 평노면과 6.7도의 각도로 측정되었습니다. 6.7도의 각도가 있으니까요. 벡터 분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질량은 145kg이었고요. 매달림 저울의 측정치가요. 1078N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즉 힘이 1078N이죠. 수직 상태에서 오토바이의 무게중심 높이는 0.5m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측면이 노면에 접촉하기 이전의 상황은 등속 운동했고요. 오토바이는 충돌 후 곧바로 넘어지고요. 소요된 시간은 물체가 오토바이 무게중심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노면에 도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수점 제곱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4개 나와 있고요.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일가 운동 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견인 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가 운동 에너지 관계식은요. 에너지는 E라고 같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되죠. 에너지 E는 한일 W죠. 그리고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리고 F는 MA니까요. MAD가 되고요. 그리고 A는 FG니까 MFGD가 됩니다. 즉 이 관계에서요. FD는 MFGD하고 같다는 관계이죠. 양변에 보면은 D가 곱하기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D를 소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F는 MFG가 나왔고요. 견인 계수를 구할 거니까요. 이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M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F는 MG분의 힘의 F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견인 시의 각도가 있습니다. 6.7도가 있었습니다.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요. 힘을 벡터 분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은요. 코사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F는 mg분의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견인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된 사항입니다. 질문 2입니다. 유도된 공식을 이용해서요. 오토바이의 견인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정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F는요. 1078N이었었고요. 오토바이의 질량 M은요. 145kg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인 각도가 6.7도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견인 계수는요. 방금 유도된 식을 활용하겠습니다. F는 mg분의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힘 F가 1078이었었고요. 이 세타 값은 6.7도였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질량 M은요. 145kg이었었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5 곱하기 9.8분의 1078 곱하기 코사인 6.7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75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오토바이의 견인 계수는 0.75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3번입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후 노면에 전도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후 곧바로 넘어졌고요. 소요된 시간은요. 물체가 오토바이 무게중심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노면에 도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했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의 무게중심 높이가 0.5m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죠. 그리고 노면의 전도 시 자유낙하 운동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오토바이가 충돌 후 노면에 전도되기까지 소요 시간은요.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h는 2분의 1 gt의 자승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이는 분모였으니까 곱하기가 되고요. 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죠. 그리고 이 제곱근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t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g가 9.8이었었고요. h는 0.5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9.8분의 2 곱하기 0.5가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0.32초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 내주면 되죠. 오토바이가 충돌 후 노면에 전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0.32초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4입니다.
충돌로 인해 오토바이 차체가 기울어져 전도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후 노면에 전도된 상태로요 8m 미끄러진 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충돌로 인한 오토바이 차체의 전도는요 단순 추락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풀이 순서는요 오토바이 전도 시 속도는요 충돌 속도가 되죠. 단순 추락 원리가 같기 때문에요 전도 후 미끄러지기 시작한 속도하고 같습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죠. 그리고 오토바이 차체가 기울어져 전도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오토바이 전도 시 속도, 충돌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단순 추락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전도 후 미끄러지기 시작한 속도하고 같죠. 그래서 전도 후 미끄러진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후 미끄러진 거리가 8m였었고요. 미끄러질 때의 견인 개수가 0.75였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전도 시 속도는요. 단순 추락과 같은 원리로서요. 전도 시 속도는요. 미끄러지기 시작한 속도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래서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FGD가 됩니다. F가 0.75였었고요. G는 9.8, 미끄러진 거리 D는요. 8m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5 곱하기 9.8 곱하기 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0.84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오토바이 차체가 기울어져 전도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단순 추락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시 속도가요. 10.84m/s이라고 방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시간이 0.32초라고 먼저 구했었죠. 그리고 오토바이 무게중심 높이가 0.5m였습니다.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차체가 기울어져 전도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단순 추락 공식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단순 추락 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추락 시 속도를 구하는 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가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게 이동 거리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관계의 분수가 이항하면은요. 분모는 분자가 되고요. 분자는 분모가 돼서 곱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D는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V가 10.84m/s였었고요. G는 9.8, 이때 오토바이 높이는요. 0.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0.84 곱하기 루트 9.8분의 2 곱하기 0.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46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 추락 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한다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등속 운동에서 이동 거리를 구하는 식은요. D는 VT죠. 이때 V가 10.84였었고요. T는 0.32초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10.84 곱하기 0.32가 되고요. 계산하시면은 3.47m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오토바이 차체가 기울어져 전도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3.46m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여기 두 방식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요. 시간 구할 때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